어부지리 많이 들어봤지요? 자, 어자는 물고기 어자 왼쪽에 물 숫자가 들어가서 고기 잡을 어자입니다. 고기 어자가 아니라 고기 잡을 어. 부자는 지아비 부 또는 남편 부자입니다. 아버지 부자가 아니라 지아비 부, 지아비가 남편이란 뜻입니다. 지아비 부 또는 남편 부자입니다. 지자는 앞팻말이 뒤팻말을 꾸며주게 하는 어조사지, 어조사지. 리자는 한번 나왔었습니다. 벼화자 플러스 칼도자가 합쳐진 거, 벼가 익으면 칼로 즉 낫으로 베면 우리에게 이롭다 해서 이롤리, 이롤리. 해석은 어부의 이익, 어부의 이익. 의미는 쌍방이 다투는 틈을 타서 제3자가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득, 또는 간단하게 하면은 둘이 다투는 사이에 제3자가 이익을 취함, 그런 얘기입니다. 이소부화라고 들어보았을 겁니다. 어부지리를 이해하려면 우화를 이해해야 할 것 같아 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우화 써놨지요? 우화란 무엇이냐? 붙일 우자에다가 이야기 화자입니다. 상대방에게 할 충고를 동물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우화라고 합니다. 동물이나 사물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의미를 은근슬쩍 넣어서 하는 이야기를 우화라 합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작가는 이솝이 있고 중국의 대표적인 작가는 장자가 있습니다. 자, 이솝의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지요? 양치던 소년이 심심해서 늑대야 하고 소리치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늑대를 쫓아내려 몰려왔지만 거짓말이었고 똑같은 일을 두세 번 반복하다 보니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뒤에 진짜 늑대가 와서 양들을 물어갈 때 양치기 소년이 간절히 늑대야 늑대가 양을 보러 간다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또 거짓말일 거라 생각하며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어린아이는 왜요? 하고 반문할 것입니다. 도덕적인 개념이 발달하지 않은 어린아이는 거짓말이 왜 나쁜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런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주 재미나게 듣고는 스스로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되겠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화는 강요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이에 스스로 교훈을 깨닫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효과가 있고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설득할 때 효과가 그만이지요.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 중국 대륙에는 7나라가 치열하게 영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조나라와 연나라는 같은 조상에서 갈라진 형제나라인데 끊임없이 서로 치고받았습니다. 조나라가 힘이 약하고 연나라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연나라 소왕은 군대를 동원해 제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옆에 있는 제나라가 있죠. 연나라와 제나라가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사이에 조나라 해문왕은 연나라 몰래 힘을 키워 연나라를 침공하려 했습니다. 연나라가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나라 소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소대라는 사람이 연나라 왕을 찾아갑니다. 폐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조나라 해문왕이 우리나라를 침공할 거라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큰일이요. 제나라와 싸움이 한창인데 군대를 빼내올 수도 없고 요즘 잠 한숨 못 자고 있소. 폐하, 제가 조나라 해문왕을 설득하여 전쟁을 멈추게 한다면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재상자리를 드리리다.
그럼 제가 조나라로 가서 해문왕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제발 그렇게 해주시오. 연나라 소왕과 말을 마쳤던 소대가 조나라로 떠나는데 이 사실을 조나라 해문왕이 연나라에 있던 정보원으로부터 핸드폰으로 보고받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도 각국의 정보원을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조나라 해문왕은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번에는 반드시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똑똑똑. 얼마 후에 조나라 해문왕의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대란 놈이 도착했군. 만약 전쟁 얘기만 꺼내면 내 이놈의 목을 당장 베고 연나라를 칠 것이다. 잠시 후에 소대가 들어왔습니다. 조나라 해문왕은 굳은 표정으로 소대를 맞이합니다. 소대는 들어오자마자 폐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해문왕은 속으로 안녕하지 못하다 이놈아 하고 굳은 표정으로 소대를 맞이합니다. 폐하 오늘 강을 건너다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오? 바다와 연결된 강물이 썰물에 빠졌는데 방압이란 큰 조개가 껍질을 열고 선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던 배고픈 도요새가 방압의 살을 콱 찍었습니다. 깜짝 놀란 방압은 얼른 껍질을 닫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조그만 도요새 부리에 커다란 방압 조개가 달려있는 꼴이 되었지요. 허허, 그래서 어찌 되었소? 도요새는 방압 조개가 너무 무거워 날 수가 없고 조개는 도요새 부리에 매달려 있는 꼴이 되었지요. 허허, 그거 참 난처하게 되었구려. 도요새가 조개에게 말했습니다. 이놈의 조개야, 내가 너를 들고 오늘 또 물에 안 넣어주고 내일 또 안 넣어주면 어차피 죽을 텐데 어서 껍질을 열고 나에게 먹히거라. 그러자 조개는 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도요새야. 내가 내 부리를 꽉 물고 오늘 또 안 놔주고 내일 또 안 놔주면 결국 내가 먼저 죽을 것이다. 어서 항복해라. 하고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소? 옆을 지나던 어부가 아이고 이게 웬 횡재냐 하고 도요새와 조개를 함께 잡았습니다. 허허, 어부만 횡재했구려. 어느새 조나라 해문왕은 이야기 속으로 쏙 빠져들어갔습니다. 폐하, 제가 폐하를 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문왕은 속으로 이놈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 전쟁 얘기만 꺼내면 목을 칠 것이다 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소대는 저는 진나라가 어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하고는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해문왕은 내가 생각이 짧았소. 연나라 왕에게 가서 전하시오. 절대 전쟁을 없을 것이라고. 어떻습니까? 우화의 힘이. 소대는 전쟁이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완벽하게 조나라 해문왕을 설득시켰습니다. 물론 소대는 연나라로 가서 재상이 되었지요. 자, 우화를 한번 다시 읽어보지요. 자, 우화, 붙일 우자, 이야기 화자. 상대방에게 할 충고를 동물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어부지리, 어부의 이익. 의미는 쌍방이 다투는 틈을 타서 제3자가 이익을 취함. 1945년 이후로 남한과 북한은 서로 대립하고 휴전선에는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서로 총뿌리를 마주대고 아까운 청춘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은 엄청난 돈을 국방비로 쓰고 있지요. 남북한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이익을 취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중국은 북한에서 엄청난 지하자원을 헐값에 싹쓸이하고 있고 미국은 남한의 무기를 팔아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과 미국은 남북한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계속되어야 힘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벌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있어야 할까요?